자, hello, this is 김고 스피킹. 자, 오늘은요, 2025년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28번부터 31번까지 김소진의 갈매나무를 찾아서 한번 보고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수능 완성을 한 이유는 뭐냐면요, 요 수능 완성에 있는 지문 중에 좀 괜찮은 지문 갖고 와가지고 수행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수행평가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요 영상을 좀 찍어 남겨놓고 요거 보고 수행평가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수행평가랑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수능 완성에 있는 걸 갖고 와가지고 한번 해봤고요.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수능 완성 한 개 더 하겠지만 이근삼의 국물이 싸웁니다.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능 특강 현대문학, 현대소설 마무리 조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선생님이 못해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EBS 강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한 번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한 번씩 다 훑어보셔야 돼요. 자, 오늘 그 수행평가용이죠. 김소진의 갈매나무를 찾아서 한번 살펴보고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28번부터 31번 보시면은 일단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28번은 이 표현문 문제죠. 요건 먼저 푸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읽으셔야 되니까 28번 일단 내두시고 29번 일치문제 문제죠. 뭐 문제 그 읽으면서 푸셔도 되지만은 뭐 다 읽거나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30번 같은 경우에는 부분문제 문제예요. 그래서 30번은 먼저 풀어주셔야 됩니다. 30번 먼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29번 내용 일치문 문제죠. 그거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적용문 문제 있죠. 31번 요걸 다 풀어주신 다음에 28번으로 가가지고 표현문 문제를 한번 쭉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문제가 다 풀립니다. 그래서 요 순서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뒤에 적용 묻는 문제에 보기를 한번 읽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 이번 거는 약간 이 적용 보기 적용 문제 보기를 봐도 크게 도움은 안 돼요. 하지만 한 번쯤 보고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감상하는 게 훨씬 좋다. 어떤 것들은 줄거리나 이런 주제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적용 문제 보기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용 문제 보기부터 먼저 보시도록 하세요. 자, 일단 한번 문제 푸는 시간 줘야 되겠죠, 그죠? 한 문제당 2분씩 해가지고 총 4문제입니다. 8분 주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죠? 자, 문제 살펴보기 전에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쭉 훑어보니까 뭐냐면 약간 이제 살면서의 어떤 뼈저린 아픔, 이혼의 슬픔,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삶의 고난,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 이 가시처럼 깊게 빡힌 귀여운 이것도 많이 봤죠. 노래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노래, 남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죠, 그죠? 자, 이런 것처럼 어떤 시련 그리고 시련 말고 시연 그리고 이혼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하다 이런 아픔들이 있다 보면 또 여기서는 또 이제 주인공이 자기 아들을 또 낙태를 해요. 그런 어떤 아픔들지. 이런 아픔들이 가시처럼 팍 박혀 있지만은 나름대로 내가 가시를 안고 사는 것처럼 조금 극복을 해내라. 그지?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가시가 나는 이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갈매나무죠. 그죠? 이 갈매나무 중에 암갈매나무 말고 수갈매나무. 그러니까 이거 암갈매나무, 수갈매나무 하는 데 있죠. 갈매나무 하면요. 앞에 암이나 수가 붙으면은 키읔이 돼요. 이거 뭔지 알죠? 히읗 종성체언입니다. 그지? 그래서 암 플러스 갈매나무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히읗이 붙어가지고 암칼매나무 격음하고 이럽니다. 얘도 마찬가지 수갈매나무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간에 선생님 왜 수갈매나무 암갈매나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수칼매나무 암칼매나무라고 해요라고 묻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언어한 며칠 시간 배웁니다. 그지? 히읗 종성체언이에요. 그래서 암칼매나무 수칼매나무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건 일단은 지나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나오는 암칼매나무 말고 수칼매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카메나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게 의지가 되게 이제 확고한 의지, 굳은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주인공이 나는 수카메나무처럼 살겠어 이렇게 마지막으로 의지를 다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시처럼 깊게 박힌 뭐 상처지, 이 상처나 어떤 이런 것들을 뭘로 어떤 걸로 극복해낸다, 이런 수칼메나무의 의지로 극복해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죠?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보고 그렇게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뭐 내용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줬고요. 자, 여기 김소진의 갈매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1990년대 작품입니다. 우리가 현대 소설을 공부함에 있어가지고 있죠. 이 작품의 어떤 그 창작 연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한국 문학사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전 소설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에 이제 다 멈춰 있잖아요. 예, 뭐 어떤 역사적 배경도 뭐 중요하겠지만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재밌는 내용 창작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재미로 어떤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약간 시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잘 많이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막 이렇게 눈에 띄게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현대 소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작가들이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이제 작품을 창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어떤 시대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는 일제강점기 시대상에 맞게 현대소설이나 현대시가 창작이 되고요. 그죠? 현대문학 다 포함입니다. 전쟁 때는 마찬가지고, 그지? 1940년대는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일제강점기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색깔이 확 나오고요. 그리고 1950년대 같은 경우에는 전쟁, 그지? 전후, 그리고 전쟁 중, 뭐 휴머니즘, 그지? 이런 내용들이 아니면 뭐 해방 후에 어떤 그 혼란상 이런 것들이 쫙 나오고요. 40년대 후반에서 뭐 50년대 뭐 이때까지, 그지?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뭐 군부 독재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산업화 문제, 그지? 뭐 노동자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그런 것들 여러분 알고 있으면요, 작품이 거기서 겁니다. 다 그런 이제 문제들 다 다뤄요. 어쩔 수 없이 시대 정신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소설은. 현대 시는 좀 다르게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지? 그런데 1990년대라고 하면요, 이 이제 다 끝났잖아. 그죠? 어떤 이런 뭐 산업화의 문제는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은 1990년대 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면서 어떤 이게 뭐 좌우 진영의 대립, 요거 이런 느낌,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어떤 대립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집니다. 그지?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1990년대가 넘어가 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뭐 어떤 그 중심적인 주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시대의 어떤 중심적인 주제를 다루지 않고요,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그 다음이거든, 그지? 뭘 많이 다루냐면요, 되게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뭐 사랑 얘기, 연애 얘기, 뭐 어떤 시련 극복의 얘기, 어떤 철학적 얘기 이런 것들 되게,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신변적인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뭐 사회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도 있지만은, 그지? 다양한 주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소진의 갈매나무도 마찬가지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되게 다양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뭐냐면은 삶의 의미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떤 결혼 시련을, 이건 뭐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회 문제가 아니잖아, 그지? 그죠? 이런 거는 뭐요? 개인의 어떤 시련을 뭐 실연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시련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지? 이혼 뭐 이런 문제잖아, 그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상처들, 그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고난들, 이런 것들을 의지로 극복을 해내겠다라는 그런 어떤 삶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다양한 주제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걸 얘기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요, 상호 텍스트 주제로 남신이주 유동 박시본방이 있습니다. 이 백석의 시인인데요. 백석 시인의 어떤 작품인데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 갈매나무가 나옵니다.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건 좀 이따 뒤에서 얘기하지만은 거기 나오는 이 갈매나무도 여기 나오는 쑥갈매나무처럼 되게 의지가 강한 그런 소재로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를 연결시켜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리 하겠습니다. 뭐 방금 선생님 얘기했던 거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거리만 한번 살펴보고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거죠, 그죠? 갈매나무를 찾아서. 자, 옛날에 두현이라는 주인공이 살았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혼했죠. 이혼자죠, 그죠? 자, 이 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자가 있습니다. 자, 이 여자가 이 두현한테 많은 아픔을 주지, 그지? 자, 두현은 할머니에게서 자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자, 옛날에 두현이 어렸을 때는 할머니 집에 갈매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시에 찔렸다는 그런 뭐 기억이 있다는 뭐 이건 참고하세요. 자, 윤정도 찔렸는데 윤정 가시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두현이 윤정 가시 찔려서 내가 호해 줄게 하니까 저리 꺼져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윤정이 이제 저 동네 친구니까 그지? 그냥 뭐 친구들 하다가 뭐 이제 어떻게 눈 맞아가 결혼했겠지 그지? 자, 결혼했는데 곧 이혼을 합니다. 자, 이혼을 하는데 이 이혼이 뭐야? 가시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혼하고 왔는데 할머니한테 찾아가야 돼. 할머니 찾아가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저기 가시나한테 가시 바뀌었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드립이 아니고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시련의 어떤 아픔이죠, 그죠? 그 아픔을 가시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가 가시를 안고 살아야 된다. 그지? 네가 이제 가시도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시를 본인의 가시로 이겨내라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지? 어쨌든 간에 그 극복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잘 다독여주면서 위로도 하면서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상의 가시를 이겨내라 하는 그런 말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시인이 돼요. 얘가 시인이 됩니다. 시인이 되고 난 다음에 잘 살려고 극복하려고 했지만 중간에 할머니가 돌아가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현은 어느 정도 방황을 해버려요. 그지? 이게 막 시를 쓰려고 하는데 시도 안 써지고 그러는 거야. 방황을 막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 중에 옛날에 연애 시절 사진 막 보다가 이제 아름다운 지옥이라고 이제 옛날에 이제 연애 시절 때 아름다운 지옥이라는 카페에서 이제 윤정하고 찍은 사진 있는 거예요. 윤정하고 갈매나무 나온 사진 있는 거야.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지? 이 아름다운 지옥이라는 카페인데 요도 갈매나무 하나 있습니다. 그지? 동네도 갈매나무 있고요. 요도 갈매나무 하나 있어요. 이 두 개 중요합니다. 요 갈매나무, 요 갈매나무. 근데 이 카페에서의 갈매나무도 있어요. 아름다운 지옥이라는 어떤 카페에서 어떤 추억을 더듬어서 일단 가봐요 그쪽으로. 행복했던 기억을 더듬어서 카페 아름다운 지옥을 한번 가봅니다. 가보니까 그 카페는 망하고 뭐만 있다. 오리고기 식당만 있는 거예요. 그지? 이제 그 상태에서 추억을 이제 막 회상을 하면서 갈매나무를 쓰다듬다가 식당 주인 만나서 한잔합니다. 한잔하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식당 주인하고 만나면서 이제 어떤 뭐 주제의식과 관련된 어떤 얘기들 막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이 동네에 있는 갈매나무가 있고요. 카페에 있는 갈매나무가 있는데 이 갈매나무는요. 조금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 윤정하고 같이 찍은 이 카페 갈매나무는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죠. 그지? 연애 시절 행복했던 그런 기억. 그지? 연애 시절 많이 했으면 뭐 있잖아요. 온만 게 다 아름다워 보이죠. 그지? 아름다운 갈매나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동네에 있는 갈매나무는 불행해요. 왜 불행하냐? 가시 찔려서 불행한 게 아니었고요. 어렸을 때 가시 찔려서 불행한 게 아니고 얘가 이제 그러니까 두현이 윤정하고 이혼하고 난 다음에 슬픈 마음으로 나오면서 이제 그 동네 갈매나무를 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갈매나무 이런 기억 때문에 이 갈매나무 여기 나온 동네 갈매나무는 되게 불행을 자아내는 그러니까 불행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제 약간 트라우마가 생기는 약간 그런 갈매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갈매나무가 두 개, 그지? 그래서 이 갈매나무의 양면성이라고 갈매나무의 양면성이 있죠. 그지? 행복과 불행,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요. 아름다운 지옥이라는 카페의 이름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지? 아름다운 지옥 뭡니까? 아름답지만 지옥 같은 거예요. 이 지옥 같다. 그지? 아름답지만 지옥 같다. 이 말. 행복하지만 불행하다. 이런 갈매나무 이중성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갈매나무는 나중에 있으니 한번 더 얘기할 텐데 이 갈매나무는 암놈이에요. 암놈. 갈매나무는 암수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갈매나무는 요 암놈이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바로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 걸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현이 식당 주인하고 술 한잔 하잖아, 그지? 한 잔에 하잖아요, 그지? 자, 한 잔에. 자, 식당 자리에서 한잔 하다가 물레방아 보면서 윤정과의 추억을 떠는데 왜 물레방아 보냐면요. 이 물레방아 하는 건 조금 약간 이런 그 메밀꽃 필무렵 같은 그런 물레방아가 아니고요. 여기서 무슨 드립을 쳤냐면은 윤정하고 거기서 이거는 마치 역사의 쇠바퀴 같다 하는 그런 이 학문적인 개드립을 칩니다. 그지? 그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같이 자본론을 공부했던 대학까지 같이 있었나 봐. 그지? 자본론을 공부했던 그리고 내 20대 나이에 대한 어떤 토론 20대는 뭘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20대 되면은 막 방황하고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지? 서른 즈음에 이런 얘기도 있고 그지?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토론했던 어떤 윤정과의 추억을 떠올리다. 그지? 그리고 그러면서 뭐야? 지금 이혼했잖아. 그지? 지금 이혼했으니까 이제 어떤 의지를 조금 다 돋우기 위해서 뭘 얘기하냐면요. 백석이 씨, 남신이주 의동 박시봉방. 그지? 남신의 예, 남쪽에는 신이주, 남신이주 지역의 유동 지역, 유동 동네 이름입니다. 박시봉이라는 사람한테 보낸다 하는 게 박시봉 방이에요. 남신이주의 유동의 박시봉한테 보내는 거. 그지? 그래서 요 이제 시가 무슨 시냐면요. 일제 강점기 때 고향을 잃고 만주를 쫓겨온 화자의 서글픔. 요걸 이제 생각합니다. 요걸 이제 담아내요. 너무 슬픈 거예요. 막 이렇게 일제 강점기 때 고향을 잃고 막 만주를 막 돌아다니면서 막 남신이주 쪽에서 막 돌아다니면 만주까지는 아니네, 그지? 거기서 막 돌아다니면서 유랑생활 하는 거예요. 유랑민의 어떤 서글픔을 보여줍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요. 저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하면서 갈매나무가 나와요. 갈매나무가 나옵니다. 이 극복의지예요. 굳고 정한 갈매나무.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이 백석의 이 시는 뭐야? 서글프지만 그래도 굳은 의지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여기 나오는 갈매나무를 찾아서라의 주제 의식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석 시도 이제 떠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연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공감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대해서 조금 슬퍼한다. 공감을 한다는 거지. 자기도 힘들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의지는 다지겠다. 그런 생각은 나중에 뒤에 또 계속합니다. 자, 그리고 식당, 자기도 이제 자기 얘기했으니까 식당 주인도 자기 얘기를 하겠지, 그치? 식당 주인도, 미안합니다. 자, 식당 주인도 나름대로 힘들어요, 얘도. 자, 어떤 이런, 고난이 있었냐면, 엄마가 치매에 걸렸네. 아이고야. 그리고 시동생 감옥살이 얘기해. 감옥살이 사네. 이 사람도 참, 삶이 참, 고단하지, 그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 얘기해요. 자, 아름다운 지옥의 의미도 얘기하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아름다우죠. 아름답지만 지옥 같아. 그지? 양면성. 약간 암갈매나무의 그 양면성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이 갈매나무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추억의 중심이에요. 자기 인생의 중심이다. 갈매나무가. 그지? 양면성. 이 행복도 있지만 불행도 있었던 자기의 어떤 그런 추억의 중심. 갈매나무만 보면 그 생각 나는 거야. 그지? 그런 얘기를 하고 윤정과의 이별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도 이게 참 마음이 아픈데 윤정이 자기 학업을 위해서 아예 낙태해버려요. 그러니까 임신했는데 애를 안 키우고 자기는 자기 공부를 계속 하겠다 해가지고 애를 낙태를 합니다. 낙태는 좀 그렇죠, 그지? 하나의 생명인데 자기 자식이잖아, 그지? 낙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낙태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두현이 계속 꿈을 꿔요. 아이 꿈을 꿔요. 아이 꿈을 꾸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되게 무서워합니다. 되게 무서워하고 막 자기도 막 애차 막 찡찡찡찡 대서 울어요. 나오나? 안 나오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너무 무서워서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애처럼 찡찡거리고 울었단 말이야. 그지? 그만큼 많이 이 트라우마가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들한테 여기서 무서움도 있지만 약간 슬픔과 죄책감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 아들 주인 거 아니야. 그지? 낙태를 안 하고. 어쨌든 간에 엄마 죽였든 아빠가 죽였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많은 상처가 되었다 이 말이겠지. 그지? 거기 보면은 뭐라 얘기하냐면은 애가 와가지고 애가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얼굴 허옇게 해가지고 자기 쳐다보고 있대요. 무서워 무슨 뭐 토시오입니까? 그지? 그래서 되게 무서웠겠지. 무서우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자꾸 이제 자기 눈에 밟히는 거야 그 죽은 애가. 그지? 아무튼 그런 상처도 안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시단지 그러면 아직도 아들 꿈을 꾸느냐 하니까 아니다. 지금은 쑥 할매나무의 꿈만 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은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말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게 뭐야? 쑥할매나무의 꿈 뭐야? 추위에 굴하지 않는 굳고 사는 쑥할매나무의 꿈을 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요. 너 갈매나무 암수가 나누어져 있는 거 아니야. 자기가 여태까지 본 갈매나무는 암갈매나무였다. 뭐 아까 뭡니까? 그 두 개죠. 그지? 카페에 있는 갈매나무하고 동네에 있는 갈매나무. 카페에 있는 갈매나무는 내가 행복했던 기억이고, 그지? 저기 동네에 있는 암갈매나무는 내가 이제 이혼하고 난 다음에 집을 나서면서 봤던 어떤 트라우마가 작동하는 그런 아주 불행한 갈매나무, 양면적인 어떤 갈매나무라고 했다면, 그런 행복과 불행의 어떤 갈매나무였다면, 내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한, 내가 지금 꿈속에서 막 등장하는 이런 굳고 추위에 굴하지 않는 이 의지 가득한 갈매나무는 암갈매나무가 아니고 쑥갈매나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쑥갈매나무의 어떤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겠지. 그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갈매나무에 대한 시를 이제 쓰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다짐을 해요. 자, 마지막은 뭐라고 뭐냐면요. 그 주인이 뭐 이렇게 계산하려고 들어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아저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다리 절면서 손도끼를 들고 다닌대. 어이 무서워. 그지? 그 보면서 뭘 떠올리냐면요. 아까 술 먹고 얘기할 때 이 아줌마 뭐라 했냐면은 그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사람이 있냐? 아픈 남편을 두고 몸을 팔다가 바람나서 쫓겨났다라는 그런 쫓겨난 사람이 있더라 그런 얘기 식당 주인한테 듭니다. 그런데 어떤 다리전 손톱끼 들고 다리전 누구 죽이려고 오지 다리전 아저씨를 쑥 본 거니까 온 거야 이 아저씨가 이 아픈 남편이 이 아저씨구나 그리고 이 쫓겨났다는 사람 누구냐 식당 주인 보인이었겠구나라고 지 얘기인 거야 그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건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약간 뒤에 건 소름이죠, 그지? 중간 중간에 약간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간에 이제 공식적인 건 뭐냐면은 이런 어떤 어, 윤정가의 어떤 행복 그리고 저기 이혼으로 인한 불행, 죽은 태아로 인한 불행, 이런 행복과 불행 이런 것들은 이제 암칼메나무지. 이제 암칼메나무의 어떤 이중적인 속성이겠죠. 이게 뭐야? 갈매나무에 가시처럼 깊게 박힌 거야, 그지? 그죠? 그런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 수칼메나무의 어떤 의지로서, 그지? 가시를 안고 살겠다. 나도 가시를 팍 돋으면서, 그지? 세상의 가시를 이겨내겠다 하는 그런 극복 의지를 보여준다는 게 이 갈매나무를 찾아서의 어떤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풀고 끝낼게요. 자, 기억. 인물이 이동하는 모습을 실상선에 비유하여 그냥 허적 검면서 간다 이 말이야. 그지? 아름다운 지옥. 불행과 양면서 아까 얘기했지, 그지? 이런 주제에 매여서 막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막 달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달려왔다, 그지? 실상은 사내처럼 달려왔다. 불안정한 모습 맞죠? 나왔고요. 촉각적인 표현, 그러니까 이혼 후에 할머니가 등을 이렇게 위로하면서 쓸어줍니다. 이게 촉각적인 표현이죠, 그지? 상대 위안의 인물의 마음 맞죠? 할머니의 마음. 그 다음에 이게 밥을 먹는 거지 눈물을 먹는 거지 모른다는 얘기라 밥을 씹는지 눈물 씹는지 모른다 그지 이번에 아픔 자책하는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 그지 뭐가 막 자 그다음에 죽은 아이 꿈꾸고 난 뒤에 애참 찡찡대 무서웠다 뭐 그런 얘기 나오죠 그지 슬퍼한지 뭔지 모르죠 어쨌든 무서웠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잠들게 날 빗대어서 무서운 심리를 드러내고있다 그지 공포스러운 심리 자기 무서워하는 거야 그지 자 답은 5번이겠네 그지 자 갈매나무의 굳센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의지까지 사겠다 이거지 뭐 자신의 가치를 저 좀 알아봐 주세요. 핑미업이 아니야 이 말이야 그지 답은 5번입니다 너무 쉽지 so easy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현은 윤정과 헤어진 이 할머니 불효를 저지르네 근데 맨 처음 얘기합니다 할머니한테 불효 저질러서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동그라미 그지 됐고요 자 할머니 윤정에 대한 두현의 아픔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고 아주 막 가시 막 시게 박혔네 아이고 그 저 여자한테 받은 가시는 가시라고 하면 가시는 낫지도 않은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려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현 할머니의 대화를 통해서 윤정과 이별이 치유될 수 없는 상처임을 깨닫고 두현이 치유될 수 없는 상처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별이 큰 상처긴 하지만은 이걸 극복하려고 얘가 계속 노력하고 있잖아. 그지? 답은 3번 쏘이지. 자, 그 다음에 할머니 두현이 윤정은 힘든 상황에서 자신 자신한테 포용적 입장 아이고 우야노 하자는 거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지? 됐고요. 자, 두현은 자신과 윤정의 속상해하는 할머니를 보면서 어디서 보살 받은 경험을 떠올립니다. 뭐 떠올리냐면은 이 여자한테 당한 가시 있지 지금은 그지 근데 과거에는 어떠냐 과거에는 뭐야 갈매나무에 가시 한번 찔렸잖아 찔려가지고 이 울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호호 해주면서 아유 가시 빼줄게 하는 그런 경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답은 3번 시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31번 자 갈매나무는요 약간 사실적인 어떤 존재 소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냥 동네에는 아무 갈매나무 하나 카페는 아무 갈매나무 하나 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요걸 보고 약간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사실적인 어떤 사실적 직접 있는 거야 그 나무가 서 있는 거죠, 그지? 자,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 암칼메나무 동네에 있는 암칼메나무는 시전 후에 아픔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거지. 내가 이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을 이제 나서면서 봤던 그 나무예요. 자, 그다음에 암칼메 카페나 암칼메나무는 뭐야? 연애 때 행복했던 연예 아닙니다. 미안 연애네 미안. 연예는 저 연예인이지, 그지? 연애 때 왜 이렇게 좋았지? 자, 행복했던 그런 어떤 기억을 자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얘는 사실적인 게 없는 그러니까 그냥 마음 안에
있는 게 있어요. 수카메나무, 그지? 마음속에 있는 거고요. 이게 나한테 뜨는 의지, 즉 굳고 정하는 갈매나무,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쉬워요. 자, 두현이 사진을 보면서 콧말이 시큰해진 걸 느끼면 만든 이파리 무서운 갈매나무는 문득 과거 시간 떠올리게 만드는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고 요 아닙니까 카페, 그지? 사회적 떠올리게 만들어 주는 거지. 이거 보고, 그지? 사회적 배경 맞아요. 맞고요. 자, 그다음에 내면에 자리 잡은 그 갈매나무 지옥이자 천당으로 여긴 것. 요게 이제, 그지? 시연 아픔이냐 행복이냐, 그지? 듀엔이 사랑과 이별의 상반된 경우 공전의 이중돼서 인식되고 있다. 갈매나무, 그지? 자, 그다음에 듀엔이 윤정을 헤어진 다음 할머니 집 앞에 갈매나무는 가시질 떨어진 어린 날의 기억을 상기하게 하여 아픔을 유발한다. 이건 아픔을 유발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의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고 할머니 집 앞에 갈매나무가 왜 심리적 아픔을 유발하냐면은 내가 이혼하고 난 다음에 할머니 집 나서면서 그 갈매나무를 봤기 때문에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거지. 어린 날에 그것이 기억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답은 3번. 자, 그다음에 더 독한 가시를 가슴에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의 화두를 타왔다는 것은 조연의 갈매나 가시 한 수정 역설대에 주목한 3위를 추가했습니다. 자, 역설이 왜 역설이냐면요. 이 가시 당했잖아. 그지? 시련이라는 가시 당했잖아. 시련은 가시 당했는데 이걸 뭘로 극복하단 말이야? 나의 이 가시로 극복한다 이 말이야. 더 독한 가시 가슴 속에 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야? 이 쑥할매나무에, 그지? 아주 똑똑한 가시를 내가 가슴 품어. 그러니까 가시로서 가시를 극복해야 한다 이 말이야. 그지? 내가 독한 가시를 딱 먹으면서 이 내가 당한 이 가시를 극복해내겠다. 이게 약 되게 역설적이죠. 가시를 극복한다. 그지? 그렇죠? 내용입니다. 자, 아까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치? 자, 두현이 추운 계절 곳곳이 견뎌서 있는 수카면에 대한 꿈을 계속 꾼다는 것은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지? 현실의 아픔이 정면에 맞서냐고 두현에서 하는 것이 다 좋다. 그지? 4번, 5번이 요 두 개가 이 소설의 가장 중심적인 이 주제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마지막 작품성 등장인물 서술자를 선정한. 자,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습니다. 작품성 등장인물 두현 이렇게 나옵니다. 그지? 등장인물 서술자 나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지? 서술자 아닙니다. 그지? 심리에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서술자는 외부에 있습니다. 나가 아니고, 그지? 외부에서 두현을 보는 거예요. 그지? X. 미안. 자, 인물의 상상과 현실의 사건을 구별하지 않고 상상과 현실의 사건을 구별하지 않고가 아니고요. 현실을 계속 다루고 있으면서 자기 심리를 얘기는 하는 거예요. 뭐 그리고 상상이 드러나겠지. 뭐 자기 쑥할매나무를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이게 구분하지 않는 게 아니고 구분은 되지, 그지? 현실하고 상상 구분되는데 현실에서 상상을 한 번씩 하잖아, 그지? 자, 부문자 역전적 구성 이거 있는데 맞네. 자, 지금 현재 과거의 어떤 가시적인 기억이라든지 뭐 과거의 어떤 윤정과의 어떤 아름다운 추억이었든지 아니면 뭐 이혼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애가 죽은 애가 계속 나타났다는 거 이런 것도 다 과거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과거를 자꾸 회상하잖아. 회상입니다. 회상. 그죠? 3번이 답이네요. 자, 그다음에 모든 대화 인용 부호 없이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제시된 건 아니에요. 그냥 부호 없이 그냥 제 대화 뭐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냥 식당 주인하고 얘기하는 거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 특정 인물의 입장이 아니에요. 자, 인물의 그냥 객관적으로 나온 거지 뭐. 인물의 행동이 변화하는 양상은 자세히 변화하지 뭔가 의지를 다지는 방향으로 가서 변하고 있죠. 그지? 인물과 같이 심화된 과정은 아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행평가 할 텐데요. 그 이제 나눠주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 나눠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강의 내용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 나눠주는 수행평가 시간 나눠주는 거 수행평가지 보시고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이 작품의 의미, 소재의 의미 같은 것들을 여러분 조금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 이 의지를 가지고 이제 이 지금 고난의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뭐 20년이 안 되지만 여러분 인생이, 그지? 어쨌든 간에 고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지? 이 고난의 어떤 그런 경험 중에, 그지? 그런 것들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이 고난을 이런 의지로 극복했던 경험이라든지 앞으로 여러분이 극복하겠다는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 더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행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근삼의 국물이 싸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